안녕하십니까.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엘렌 랭어 교수는 놀라운 실험을 진행했다. 70대에서 80대 노인들을 20년 전 환경에서 일주일간 생활하게 했다. 20년 전 음악을 듣고 그 시절 영화를 보며 과거로 돌아간 듯 생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력이 개선되고 청력이 좋아졌으며 관절 유연성이 43% 증가했다. 단지 생각을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실제로 젊어진 것이다. 이것은 심신의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마음이 바뀌면 몸도 변한다. 생각은 단순한 정신활동이 아니다. 생각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유전자 발현까지 바꾼다. 긍정적 생각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부정적 생각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팀은 2013년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상처 치유 속도가 40% 느렸다. 반면 명상과 긍정적 사고를 실천한 그룹은 상처가 50% 빠르게 아물었다. 마음 상태가 직접적으로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습관, 생각, 행동 패턴을 내려놓는 것이다. 새로운 나를 만들려면 낡은 나를 버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굳어지고 몸도 경직된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을 연구했다. 성인의 뇌도 계속 변한다.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면 신경회로가 재구성된다. 8주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편도체 크기가 줄어들었다. 스트레스 반응 중추가 실제로 작아진 것이다.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다.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한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생명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와 적응이다.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태어난다. 적혈구는 120일마다 완전히 교체된다. 피부 세포는 28일마다 새로워진다. 간세포는 500일마다 재생된다. 우리 몸은 1년이면 거의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구성된다. 그런데 왜 병은 낫지 않을까? 세포는 바뀌는데 병은 그대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는 세포도 같은 정보를 받는다. 같은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생각, 같은 나쁜 습관이 반복된다.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도 다시 병든 세포가 되는 것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구성유전학 연구소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 DNA 염기 서열은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진다. 이것을 후성유전학이라고 한다. 환경과 경험이 유전자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역전 가능하다는 점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명상이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했다. 8시간 집중 명상 후 염증 관련 유전자가 하향 조절되었다. 면역 기능 유전자는 상향 조절되었다. 단 하루의 마음 수련이 유전자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병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고쳐야 한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질병의 70%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먹는 것,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결정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 행동의학과 연구팀은 2018년 3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78% 낮았다. 금연, 절주, 규칙적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핵심이었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나를 버려야 한다. 매일 아침 패스트푸드를 먹던 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던 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 나를 붙잡고 있으면
몸도 변하지 않는다. 세포가 재생되어도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병든다. 스탠퍼드 대학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스트레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건강이 나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3% 높았다. 반면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건강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다. 증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만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내가 태어나면 건강한 몸도 따라온다. 일본 스쿠바 대학 심신의학 연구소는 말기 암 환자들을 연구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평균 2.3배 길었다. 면역세포 활성이 60% 높았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 하면 죽는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리다. 과거의 나를 죽여야 새로운 나가 산다. 병든 습관을 죽여야 건강한 몸이 산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원리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2021년 혁신적 연구를 발표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구조물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 텔로미어가 짧으면 노화가 빠르고 질병에 취약하다. 명상이 세포 노화를 늦춘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부정적 자동 사고를 인식한다.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을 알아차린다.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병들었어 같은 생각들이다. 이것들을 적어본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둘째, 그 생각에 도전한다. 정말 그런가 자문한다. 증거를 찾는다. 대부분의 부정적 생각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나는 항상 실패한다는 생각에 과거 성공 경험을 떠올린다. 나는 약하다는 생각에 이겨낸 어려움을 상기한다. 셋째, 대안적 생각을 만든다. 나는 지금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배웠다. 나는 병들었지만 회복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생각을 연습한다. 넷째, 새로운 생각을 반복한다. 뇌는 반복으로 학습한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려면 최소 66일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긍정적 확언을 한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치유력이 있다.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긍정심리학 센터는 감사 일기의 효과를 연구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70% 감소했다. 행복감은 35% 증가했다. 면역력도 함께 향상되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 감정이다. 호흡도 중요하다.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천천히 깊게 숨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몸이 이완되고 치유 모드로 전환된다. 하루 3번, 5분씩 복식 호흡을 한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쉰다. 움직임도 생각을 바꾼다.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자연적인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다. 베이징 체육대학 연구진은 태극권이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55%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느린 동작과 명상적 집중이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연과 접촉한다. 일본 지바 대학 환경건강학과는 산림욕의 효과를 측정했다. 숲에서 2시간 걷기만 해도 코르티솔이 16% 감소했다. 자연살의 세포 활성이 50% 증가했다. 자연살의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면역세포다. 식사도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다.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된다. 발효 음식,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한다.
장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수면은 뇌를 재설정한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한다.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한다. 7시간 이상 수면이 필수다. 수면 부족은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킨다.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하버드 대학 80년 종단 연구는 행복의 비결이 관계의 질이라고 밝혔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다.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 용서는 강력한 치유 도구다. 스탠퍼드 대학 용서 프로젝트는 용서 훈련의 효과를 연구했다. 6주간 용서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노와 우울이 70% 감소했다. 심혈관 건강도 개선되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자유로워진다. 웃음도 치유력이 있다. 독일 튜빙겐 대학 연구진은 웃음이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15분 웃으면 통증 역치가 10% 상승한다. 면역 글로불린 A가 증가하여 감염 저항력이 높아진다. 하루에 15분 웃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목적을 가진 삶이 중요하다. 러시아 시베리아 연방대학 연구팀은 삶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30%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 봉사, 창작, 배움 등 의미 있는 활동이 건강을 지킨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인내가 필요하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한다. 오늘 긍정적 생각 하나, 내일 감사 일기 한 줄, 모레 10분 산책. 이렇게 쌓여간다. 런던 대학 습관연구소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평균 66일 걸린다고 밝혔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진전을 축하한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성공이다. 자신에게 친절하다. 자기 비난은 스트레스만 증가시킨다. 생각을 바꾸면 뇌가 바뀐다. 뇌가 바뀌면 호르몬이 바뀐다. 호르몬이 바뀌면 세포가 바뀐다. 세포가 바뀌면 몸이 바뀐다. 이것이 심신이약의 원리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날을 만든다. 과거의 병든 습관을 내려놓는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꾼다. 감사하고 웃고 움직인다. 잘 자고 잘 먹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다. 건강은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니다. 약이 만드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